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시간 진입을 했고요.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막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매도를 고민하신 분들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우선적으로 드리겠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와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 과연 SK 하이닉스에 악재가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까? 자,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의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과연 악재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 자,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 글로벌 증시가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고 매크로적인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 세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자, 그 가운데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추세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최근에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런 구간 안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상승 구간 안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두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HBM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부분 이슈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 수급적인 분석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엔비디아의 내년 5세대 HBM 소비 점유율이 85%까지 늘어날 전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것은 12단 제품에 대한 비중이 40%까지 상승할 것이다. 자, 이러한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단에 대한 부분과 12단에 대한 펄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8단에 대한 통과가 임박을 했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이미 8단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 12단 제품에 대해서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8단 제품만큼의 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던 HBM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에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매출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전체 매출보다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가느냐, 이 부분이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고점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HBM 관련해서도 그렇고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을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 가야 되느냐. 물론
재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신한투자를 비롯해서 8개 창구에서 자, 매도세가 나왔는데,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도 엄청나게 나왔죠. 자, 반면에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시티그룹, 자, 한국투자증권, 노무라증권까지 자, 이렇게 외인 창구 쪽에서 자, 물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들도 최소한 이 구간에서만큼은 자, 저가의 영역이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빠르게 주가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바닥권이 잡혔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갈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고 반등하는 과정 안에서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봤을 때, 자, 모건 스탠리, CLSA 증권, 골드만삭스 이런 창구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온 반면에 시티그룹, UBS 증권, JP모간, 자, 이런 창구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죠. 자, 이 부분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모건 스탠리가 매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JP모간이라든지 이런 창구 쪽에서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특정 창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판단할 게 아니고요. 이들의 추세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 좀 전에 모건 스탠리 관련해서도 이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오히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자, JP모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다가 오히려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일부 물량 이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들의 평단가에 맞는, 자, 포지션에 맞는 이러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이들도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평단가에 맞게끔 10만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14만원대 또는 어떤 분들은 22만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같은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단가에 맞는 이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최근에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고요. 자, UBS 증권도 마찬가지였죠. 16만원 비군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추가적으로 물량 매집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의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 그리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수급적인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물론 재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응을 할 때에는 이런 수급적인 이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여러분들만의 이런 분석과 대응 전략, 자,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해 가기 어려우실 거고,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실수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 전부 다 함께 대응을 하면서 수익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번호,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이렇게 두 글자만 자,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진 시점에서 매수매도 자,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려면 안 되고요.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오늘 같은 경우에는 PPI, 자,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일은 CPI, 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자,
이슈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변동성을 키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추가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워낙에 이 HBM 관련해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견디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에도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계시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전부 다 이러한 부분들 분석을 통해서 체크를 하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마감했으니까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 놓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귀찮아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빠르게 하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까지 찾아보실 정도로 너무나 또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잃지 않고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함께 대응을 해 봐야 할 테니까 매도 시점까지만이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정도만 도움을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서 너무나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실 텐데 다 같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보자라는 의미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 또 버티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버티셔라, 이런 의미에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 받아보셔서 다시 한번 함께 계좌 회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